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노인 일자리라고 하면 단순히 29만 원짜리 소일거리라고만 생각해 오지 않으셨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하루 3시간을 일해도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월 76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나도 아직 충분히 할 수 있구나 라는 희망과 용기를 얻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정부 일자리는 곧 29만 원 용돈벌이라고 단정하십니다. 그래서 괜히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기회를 놓치죠. 저도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인 복지관에서, 동네 경로당에서, 심지어 병원 대기실에서도 같은 말이 들려왔습니다. 나이 들어 일하는 건 그냥 시간이나 때우는 거지 뭐, 라는 체념 섞인 목소리였죠.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나요? 사실은 일자리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대부분이 공익활동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익활동은 말 그대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성격이 강한 일입니다. 공원 청소, 급식 보조, 환경 정리 같은 일들이죠. 이 일들은 월 29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으며 하루 3시간, 주 3일에서 5일 정도 일하게 됩니다. 나쁜 일자리는 아닙니다. 건강도 챙기고 사람도 만나고 사회와 연결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더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입니다. 72세 김영호 어르신은 은퇴 후 몇 년간 공익활동만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 나가 낙엽을 쓸고 벤치를 닦는 일이었죠. 처음엔 몸도 움직이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40년 넘게 회사에서 일하던 분이셨는데 이제는 그저 빗자루만 들고 있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월 29만 원으로는 생활비에도 턱없이 부족했고 손자 용돈 한 번 주기도 망설여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우연히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아이들 독서지도 보조라는 일이었죠. 평소 책 읽기를 좋아하던 분이라 용기를 내 신청했습니다. 면접에서 그간의 독서 경험과 아이들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전했고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5일 하루 3시간씩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 곁에 앉아 책을 읽어주고 독후감을 함께 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월급은 76만 원으로 올랐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자기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를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일을 하며 보람도 느끼고 경제적인 여유도 생기고 다시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단지 정보를 몰랐을 뿐인데 그 차이가 이렇게 컸던 겁니다. 정보만 알면 같은 3시간으로 2배 반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단순 활동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는 일입니다. 돌봄, 상담, 교육, 행정 지원 같은 직무가 여기에 속하죠. 물론 공익활동보다는 책임감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인정받고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9만 원만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하셔도 상담원이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노인 일자리는 모두 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은 봉사 중심이고 어떤 것은 직무 중심입니다. 제도가 두 갈래로 나뉘는데 대부분은 그 차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공익활동형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 가깝죠. 두 번째는 사회서비스형입니다. 여러분의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일입니다. 돌봄 서비스, 행정 보조, 교육 지원, 상담 보조 같은 일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본인에게 맞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68세 박순자 어르신은 처음엔 동네 청소만 하셨습니다. 새벽 7시에 나가 골목길 쓰레기를 줍고 화단을 정리하는 일이었죠. 몸을 움직이는 건 좋았지만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일하는 시간이 길어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중 복지관 직원이 보육시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추천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라고 했죠. 처음엔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어린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직원이 격려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함이 필요한 일이라고요. 용기를 내 지원했고 면접에서 손주 돌본 경험과 아이들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이제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급식을 도와주고 낮잠 시간을 함께하고 책도 읽어주는 일을 합니다. 월급은 76만 원으로 올랐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할머니라고 부르며 안길 때마다 힘이 납니다. 청소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된 겁니다. 활력도 생기고 생활비도 늘고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기다려집니다. 성향과 체력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을 좋아하시고 누군가를 돌보는 일의 보람을 느끼신다면 돌봄이나 상담 쪽이 맞습니다. 어린이 돌봄, 노인 말벗, 복지 상담, 보조 같은 일들이죠. 반대로 조용한 환경에서 꼼꼼하게 일하는 걸 좋아하신다면 행정보 조용히 있습니다. 서류 정리, 전화 응대, 민원 안내 같은 일입니다. 컴퓨터를 조금만 다룰 수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좋아하신다면 도서관, 학교, 복지관에서 하는 독서 지도나 학습 보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살아오며 쌓은 경험이 바로 자산입니다. 그 경험을 활용할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저녁 내가 사람을 좋아하는지, 정리를 잘하는지 성향을 메모해 두세요. 그것이 바로 맞춤형 일자리 찾기의 첫걸음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주민센터를 찾아갔다가 신청 불가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사실은 몇 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모든 어르신이 다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정부는 정말 필요한 분들께 기회를 드리기 위해 몇 가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은 신청이 어렵습니다. 이미 생활 지원을 받고 계시니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함이죠. 둘째, 직장 가입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며 4대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정부 일자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셋째,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도 제외됩니다. 몸이 불편해 요양 서비스를 받고 계시다면 일자리보다는 건강을 우선해야 한다는 뜻이죠. 넷째, 이미 다른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라면 중복 신청이 안 됩니다. 70세 이동철 어르신은 작은 가게를 운영 중이셨습니다. 구멍가게 수준이었지만 4대 보험에 가입된 자영업자였죠. 나이도 들고 가게 운영도 힘들어 정부 일자리에 지원하려고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렸는데 며칠 후 연락이 왔습니다. 직장 가입자라 신청이 불가하다는 내용이었죠. 그분은 처음엔 황당했습니다. 가게가 뭐 그리 대단한 직장이라고 하루 몇만 원 벌기도 힘든데 왜 안 되느냐고 항의도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제도상 사업자로 등록돼 있고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정부 일자리는 신청할 수 없다고요. 그분은 결국 가게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체력도 안 되고 수입도 불안정했으니까요. 몇 달 후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고 다시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문제없이 신청이 통과됐고 지금은 복지관 행정보조로 일하고 계십니다. 오해를 풀고 나니 길이 보였던 겁니다. 단 4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생계급여 수급 여부, 직장가입자 여부, 장기요양 등급 여부, 다른 정부 일자리 참여 여부. 이 4가지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신청 자격이 있는 겁니다. 헷갈리신다면 주민센터에 전화해 저도 신청 자격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괜히 혼자 고민하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전화 한 통으로 확실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서류는 어렵고 면접은 무섭다는 걱정 때문에 도전조차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글씨도 잘 안 보이는데 서류를 어떻게 쓰냐, 면접에서 떨어지면 창피하다, 나이 든 사람이 취급당하는 게 싫다, 이런 두려움들이죠. 하지만 사실은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면접은 시험이 아니라 대화에 가깝습니다. 정부 일자리 면접은 대기업 면접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떨어뜨리려는 자리가 아니라 적합한 일을 찾아드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74세 최미자 어르신은 눈이 침침해 글씨를 잘 못 쓰셨습니다. 돋보기를 껴도 작은 글씨는 흐릿하게 보였죠. 서류 작성이 겁났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눈이 안 좋아 글씨를 잘 못 쓴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직원은 괜찮다며 옆에 앉아 하나하나 도와줬습니다. 이름과 주소를 불러주면 직원이 대신 적어줬고 어떤 일을 원하는지 물어보며 체크란에 표시해줬습니다. 30분 만에 서류가 완성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쉬웠죠. 며칠 후 면접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분은 떨리는 마음으로 복지관에 갔습니다. 면접관은 2명이었는데 생각보다 부드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어떤 일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시나요?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람들 만나는 게 좋고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합니다. 젊었을 때 동네 반장도 했고 친구들 고민도 많이 들어줬습니다. 그 한마디가 통했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가 왔고 복지관 상담 보조로 배치됐습니다. 지금은 찾아오시는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하는 일을 합니다. 밝은 태도 하나로 합격한 겁니다. 준비물은 3종 세트만 챙기면 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이 3가지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주민센터에서 바로 뽑을 수 있고
통장 사본은 은행에 가서 부탁하면 바로 출력해 줍니다. 면접에서는 밝은 태도가 합격의 열쇠입니다. 거창한 경력이나 화려한 말솜씨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건강하고 성실하며 일하고 싶은 마음이 진심으로 전해지면 됩니다. 거울 앞에서 저는 건강하고 성실합니다 라고 웃으며 연습해 보세요. 그것이 최고의 면접 준비입니다. 옷차림도 깔끔하게 하시고 5분 일찍 도착해서 여유있게 기다리시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1년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실패는 능력이 아니라 첫 발걸음을 미루는 마음 때문입니다. 저도 수없이 봤습니다. 정보는 다 아는데 내일 해야지, 다음 주에 해야지 미루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을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때 용기를 못 냈을까 하면서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66세 윤재호 어르신은 주민센터 앞에서 한참 망설이셨습니다. 현관문 앞까지 갔다가 돌아서기를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창피할 것 같고 거절당할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4번째 결국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이 그분 인생을 바꾼 날이었습니다. 상담원이 친절하게 맞아줬고 어떤 일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책을 좋아하는데 도서관 같은 데서 일할 수 있을까요? 상담원은 웃으며 좋은 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구청 도서관에서 서가 정리와 대출 보조 일자리가 있다고요. 바로 신청서를 작성했고 면접을 받고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도서관에서 하루 3시간씩 일하며 월 76만 원을 받습니다. 책 냄새 맡으며 일하는 게 행복하고 그 돈으로 손자에게 책도 사줍니다. 손자가 할아버지가 추천한 책이 제일 재밌다고 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합니다. 주민센터 문 하나를 열었을 뿐인데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노후를 바꿉니다. 전화 한 통, 주민센터 10분 산책, 이 작은 용기면 충분합니다. 완벽하게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시작하면 직원들이 도와줍니다. 길을 안내해 줍니다. 여러분은 그냥 첫 발만 떼시면 됩니다. 오늘 당장 114에 전화해 주민센터 번호를 받아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전화기를 들고 114를 누르고 우리 동네 주민센터 번호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친절한 목소리가 번호를 알려줄 겁니다. 그 번호를 메모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그 번호로 전화하세요. 저도 노인 일자리 신청하고 싶은데요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정부 일자리는 단순히 용돈벌이가 아닙니다. 정보를 아는 사람은 월 76만 원의 든든한 월급을 받고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29만 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작은 용기를 내보세요. 그 전화 한 통, 그 발걸음 하나가 남은 10년, 20년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두 번째 길, 즉 행동의 길을 선택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